우리 농업을 일으킨 과학자 우장춘, 글 전주원, 그림 신민재. 김치는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우리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누구 덕인지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우리 땅에서 잘 자랄 무와 배추의 씨앗을 개발한 박사님, 불독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가진 박사님,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가난한 아버지의 날아온 박사님, 우장춘 박사님 덕이랍니다. 응애. 1898년 일본의 도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조선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우장춘이라고 지었지요. 이 아이가 뒷날 어려운 조국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될 줄 아버지는 미처 몰랐답니다. 우장춘이 6살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장춘의 동생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였지요. 집안 형편은 점차 어려워졌죠. 아이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젖먹이를 등에 업고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그리고 밤에는 산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지요. 어느 날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우장춘을 절에 다닌 고아원에 맡기기로 했어요. 얘야, 조금만 기다리렴. 꼭 데리러 올게.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우장춘은 끼 때마다 감자를 먹어야 했어요. 1년 만에 어머니가 데리러 왔을 때는 빼빼 마른 채 배만 볼록 나와 있었지요. 우장춘은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고아원에서 겪은 일 때문이었을까요? 우장춘은 평생 감자를 싫어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장춘은 히로시마에 있는 소학교에 입학했어요. 우장춘은 성실이라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장춘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나를 조쟁징이라고 놀렸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엄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조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들에게 그래,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어머니는 길가에 핀 민들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작은 식물은 아무리 집 앞에도 다시 예쁜 꽃을 피운단다. 너도 저 꽃처럼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구나. 우장춘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우장춘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우장춘의 고민은 점점 커졌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수학 성적이 좋으니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때마침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실과에 장학금을 받으며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 농업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우장춘은 이때의 선택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화학 기술을 배웠으면 전쟁에 쓰일 무기를 만들었을 텐데 실가에 가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농작물을 연구하기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우장춘은 실과를 졸업하고 농사시험장에 취직했어요. 그곳은 농민들을 위해 병충해에 강한 씨앗을 만들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었죠. 연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내게는 딱 맞는 일이야. 그러던 1923년에 간도 대진직이 일어나서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불길이 치솟았어요. 도생징들이 불을 지렸대. 그럼들을 그냥 두지 않겠어. 거짓 선문이 돌면서 수많은 조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다행히 우장춘의 가족은 모두 무사했지요.
하지만 우장춘은 일본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무뚝뚝하던 우장춘의 얼굴에 언제부터인가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순박한 일본 처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본 처녀의 집안에서는 우장춘이 조선 사람이라며 결혼을 반대했어요. 일본 처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장춘과 결혼했지요. 미안하오.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곧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장춘은 행복했어요. 1926년 우장춘은 일본에서 가장 실력 있는 농학자들이 모이는 고노스 농사 시험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우장춘은 밤낮없이 연구만 했지요. 잠을 잘 때에도 머리맡에 종이와 연구를 놔두었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얼른 일어나 적을 정도였답니다. 1930년 가을 우장춘은 마침내 논문을 끝냈어요. 이제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군. 내일 논문을 내려가야지. 우장춘은 연구실 서랍 속에 논문을 잘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기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큰일 났습니다. 농자 시험장에 불이 났어요. 농장에서 달려온 직원이 우장춘의 집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우장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 걸음에 달려갔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얼마나 공들여 완성한 논문인데. 빨갛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우장춘은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불은 건물을 모두 태운 뒤에야 겨우 꺼졌지요. 오랜 노력 끝에 완성한 논문도 불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한동안 우장춘은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아니야,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우장춘은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논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5년여의 연구 끝에 종이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지요. 정말 뛰어난 논문이요. 우장춘은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학사로 주목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본 사람들처럼 기사로 승진할 수는 없었답니다.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다니 너무나 실망한 우장춘은 고노스 농사 시험장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 뒤 우장춘은 어느 종묘회사의 농장에서 종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일본은 동아시아를 차지할 욕심에 전쟁에 벌였죠. 많은 사람이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떠벌릴 때 우장춘은 주저앉지 않고 말했어요. 일본은 전쟁에서 지게 될 거요. 나라가 어수선했지만 우장춘은 묵묵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배우러 농장에 온 조선 청년들을 정성껏 가르쳤지요. 일본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곧 조선의 독립을 뜻하네. 그러니 그때까지 실력을 쌓아 독립된 조국 위에 일하게. 1945년 우장춘의 말대로 일본은 전쟁에서 겪고 우리나라는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광복이 되었어도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좋은 씨앗이 없어서 해마다 비싼 값을 주고 일본에서 씨앗을 사다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그 문제를 우리나라의 정부 관리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일본에 계신 우장춘 박사님이라면 우리나라의 씨앗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와 줄까요? 고민 끝에 정부는 우장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우장춘의 마음을 꾹 켰어요. 그리고 1950년 3월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의 양국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이 나라의 뼈를 묻겠습니다. 귀국 항영회에서 우장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농물을 글썽이며 힘차게 박수를 쳤지요. 우장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일본에 남을 우장춘 가족을 위해 100만의 엔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우장춘은 그 돈으로 연구 도구들을 사가지고 왔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다시 한번 크게 감동했답니다. 우장춘은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육종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우장춘은 뛰어난 젊은이들을 모아 가르치며 좋은 씨앗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박사님, 대통령이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장춘이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꾸는 일에만 열중하자 누군가가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사님, 대통령께서 언제 하실지도 모르고 대통령이랴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농사는 때는 농치면 모든 걸 마치고 만나네. 우장춘은 태연히 하던 일을 계속했답니다. 우장춘은 맨 먼저 배추와 무에 좋은 씨앗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박사님, 머리는 안 아프십니까? 좀 쉬어야 하시지요. 좋은 씨앗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비야 벌 대신 손으로 일일이 112 가로막기를 해야 하니 어쨌겠냐. 어휴, 박사님께서 이러시니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꾀를 부리겠어요. 직원들은 불평 한마디 못하고 우장춘을 따라 열심히 일했어요. 연구가 막 무르기를 무렵인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하지만 우장춘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고무신의 낡은 작업본 차림으로 날마다 직원들을 격려했어요. 좋은 씨앗을 애타게 찾는 농민들을 생각하세. 1950년에는 제주도에 가서 그곳 기후에 알맞은 감귤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배고픔에 문제가 일게 되면 귤처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생각해 먹을 수 있어야 하네. 그래야 사람들이 건강에 좋아질 거일세. 1953년 7월 마침내 한국전쟁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생활은 크게 어려웠고 농촌은 더 심했지요. 1954년 우장춘은 우리나라 농촌의 큰 희망이 될 배추와 무의 씨앗을 38섬이나 겨두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사님, 큰일입니다. 농민들이 일부 씨앗만 심겠답니다. 우장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씨 없는 수박 시식회. 우장춘은 일본에서 들어온 씨앗을 가꾸어낸 씨 없는 수박을 시식회에 내놓았어요. 우장춘의 생각대로 농민들은 크게 감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 너도 나도 우장춘이 개발한 배추와 무의 씨앗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배추와 무의 씨발 개발에 뒤이어 우장춘은 고추, 오이, 토마토와 같은 채소의 좋은 씨발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시감자를 개발해 강원도에서 기르게 했지요. 우장춘의 연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1950년대 후반부터는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학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걱정을 듣고도 웃어넘기던 우장춘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연구가 잘 되어 가는지를 걱정했답니다. 이복의 뼈는 어떻게 되고 있냐? 우장춘은 병원에 찾아온 제자에게 뼈에 대한 것부터 물었어요. 결국 제자는 뼈를 병원에 직접 가지고 왔지요. 잘 자랐군. 침대 옆에 있다 놓아주면 고맙겠네. 우장춘은 잘 여문 뼈 보기를 보고서야 만족가득 웃었어요. 우장춘은 세계적인 명상을 얻은 유종학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조국에 들어와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했어요. 어느 날 병실에 농림부 장관이 찾아와 우장춘의 가슴에 문화 포장을 달아주었어요. 우장춘은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쥐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조국은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을 받은 지 3일 뒤 1959년 8월 10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우장춘은 떠났지만 그가 땀 흘려 뿌린 씨앗은 해마다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끝.